조대웅은 현재 배임, 횡령으로 수사 중입니다. 조대웅은 셀리버리와 셀리버리 리빙앤헬스 모두에서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셀리버리가 자회사로 돈을 빌려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에서 2023년 3월까지 합계 203억을 무담보로 대여하였습니다. 셀리버리와 리빙앤헬스가 모두 자본 잠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3년 1월에서 3월에도 35억 대여를 강행하여 셀리버리에 사용해야 할 운영자금 35억 원을 빼돌려서 셀리버리가 자금난에 허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래의 녹취록은 2022년 7월 20일 조대웅이 자회사 이사회에서 발언한 내역을 정리한 녹음본입니다. 조대웅이 자회사 이사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셀리버리와 셀리버리 리빙앤헬스의 자금 흐름을 훤히 알고 있었고 법적인 문제가 따른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권선홍이 모든 자금 흐름에 관여해서 조대웅 자신은 잘 모른다는 이야기는 허구소설에 매우 가깝습니다.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래도 몰랐다는 얘기로 주주들을 기망하며 법망을 회피할 겁니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 상장회사 대표의 배임 또는 횡령 사실이 일원이라도 밝혀지게 되면 즉시 해당 상장회사는 공시해야 하고 그 수준이 심각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서 즉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힘겹게 거래 재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래 재개 기간 중 배임 횡령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또 다시 거래 정지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지금 해결해야 나중에 거래 정지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회사에서 벌어진 배임 횡령을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책임자가 교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래 재개가 될 확률도 매우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거래 재개가 된 이후에 배임 횡령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즉시 배임 횡령 사실을 공시해야 하고 다시 주가는 끊임없이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가가 추락하게 되면 한국거래소는 주가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 풍문조회를 할 것이고 배임 횡령 금액이 10억이 넘어간다면 다시 즉시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과정에 진입하게 되면 언제 거래 재개가 된다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기약 없이 거래소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결과가 나오면 책임자를 교체해서 추후 거래 정지가 발생할 상황을 막는 것이 필요하지 그때 가서 다시 해결하자고 하는 말은 주주들을 두 번 죽이는 셈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구관참 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교체해야 한국거래소도 이 회사가 변화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거래 재개가 되더라도 주주들을 두 번 울리지 않겠구나 라고 진심을 알아줄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투자자가 1000억을 셀리버리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배임 횡령이 해결되지도 않고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라서 부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대출을 갚고 배임 횡령으로 구멍난 곳간을 채우기에 급급하는 연구개발은 또 다시 뒷전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않으면 투자한 돈의 얼마를 대출을 갚는 데 써야 하고 앞으로 얼마의 금액을 투자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등등의 자금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감사의견 적정은 상장회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약속인 것이고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한 기업은 상장할 수가 없도록 법과 원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경영진들은 감사의견 적정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감사에게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회계법인에 감사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의견 적정은 받을 수가 없을 것이고 영영 거래 재개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도 셀리버리의 자금 상황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조대웅과 이진복이 사자 출연이라고 쇼를 하면서 회사에 대여한 90억 원도 전액 탕감시켜서 부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대웅과 이진복의 대략 14% 지분 500만 주를 전량 소각해서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주주들은 약간의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조대웅의 주식을 소각하면 그만큼 소액 주주들의 지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므로 주주들이 간접적으로 보상을 받은 셈입니다. 법원에서 조대웅의 해임이 인용된다면 조대웅의 배임 횡령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지분 소각, 배임 횡령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금액을 환수할 것입니다.